오늘 대법관님들이 나와가지고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인가? 말하지 않는 것이 공표라. 이거 뭐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지금껏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어.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법은 하나인데요. 판사님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번 판결에도 7대5입니다. 큰 법관님이시라는 대법관님들이 7대5예요. 그런데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다 알 것 같아.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1심 때 무죄였는데 2심 때 유죄로 바뀌었다가 다시 조금 어느 정도 기본은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어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얘기 안 하면 이거 TV 토론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법이 일단 어제도 말했는데 대기업 사모님들한테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혹하고요. 그리고 판사마다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 굉장히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법이. 그럼 법을 누가 따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많은 생각이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7월 16일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본인 소개할 때 항상 이렇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눈치 일단 항상 한 발 늦는 남자, 그리고 날짜를 지나가시는 그런 시일성을 꼭 지나치시는 그런 박사님 모셨습니다. 이종우 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이종우 교수입니다. 학생이 행복하네요. 안 하려고요. 네, 그러려고. 잘 계셨어요? 예, 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시의성 놓친다고 느리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막 1000년, 2000년 단위가 별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서 조금씩 하루 이틀 늦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박사님, 예. 오늘 괜찮았어. 오늘 잘 치고 들어가네. 오늘 0897님 오늘 잽 좀 잘 날리셨는데요. 얘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YDP님이 직선의 방정식을 풀면서 학원에서 몰래 문자 보내고 있는 고1 학생입니다. 그러면 안 돼. 다음 주 시험이라서 너무 힘든데 응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YDP 친구, 이 친구한테 선물 주고 싶은데 아저씨가 선물을 보내면 라디오 듣는 게 이게 발각될 거고 어떻게 하죠, 박사님? 10중 8구 묵음으로 해놓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물 필요하면 문자 다시 이렇게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은 선물 보낼게요. 아무튼 기운 내세요. 학원에서 몰래 보내진 말고 그냥 나중에 유튜브로 듣거나. 그것도 신기하네. 학원에서 지금 몰래 문자를 왜 보내죠? 자기가 돈 내고서 학원 다니는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모두 못하나? 박사님은 학교 다닐 때, 학원 다닐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원 뭐 다닌 것도 짧게 다녔는데. 박사님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 다른 사람들 많아요. 거기 그 대학교 학비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 안 비쌉니다. 아이고, 지금 몇 년째 동결이고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니네들이 수업 시간에 뭘 하건 니네 자유인데 책임만 져라. 그리고 1차적인 책임은 가르치는 교수에게 있다. 얼마나 재미없으면 니들이 다른 행동을 하겠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오늘 기대됩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시작하시지? 제가 뭘 어쨌길래요? 오늘 재미없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늘 그렇죠 뭐. 예. 네. 혹시 아밤주 오기 전에 호흡 가빠지고 잠이 잘 안 오고 그러지는 않죠? 많이 긴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긴장해요? 주진우 기자께서 저보다 훨씬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팩트라든지 그런 게 하나라도 틀리면은 이게 무슨 망신이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크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주먹 인사하는데도 거기서도 기가 죽으세요. 저기 주진우 기자께서 되게 소프트하고 부드러우신 분으로 보이지만요. 좀 부드럽죠. 네. 주먹 인사 이렇게 하는데 통뼈예요, 통뼈.
손까지 저려오는데 매우 아팠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 네. 어떤 내용으로 현대사 강의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아까 사연 보내주신 우리 YDP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수업에서 혹은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게 너무 주입식이다. 마치 좀 호기심이 봉인됐다 그럴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은 그냥 주입식이죠. 그냥 암기 능력과 인내력 테스트입니다. 아까 주진우 기자께서 저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지? 그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근데 나머지 분들이 답을 다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소재가 제가 늘 궁금해했던 거 한번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늘 궁금해했던 게 뭔데요? 우리가 안 궁금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만 궁금한 거 내가 풀고 소개해주는 것도 학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아니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아까 학생들이 재미없으면 이거 교수가 지금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자 몰고 가보자고요. 정치자 여러분, 우리 어떤 강의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알아봅시다. 예,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건요. 아니 당시 조선은 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단체 조선은 그냥 일본의 식민지지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아닌데 왜 일본은 지금 한 나라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왜 우리나라는 분단이 돼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아니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데 왜 한반도가 분단됐을까? 아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하네. 요 일주일 동안 참 힘든 일주였잖아요. 그래서 뒤숭숭해서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오랜만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호기심을 한번 풀 겸해서 이 얘기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가봅시다. 예,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까지 박사님 꼭 일으켰잖아요. 이 얘기 해야 되겠어?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그냥 첫사랑이요? 제 첫사랑은요. 선생님 제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저기 아는 선생님 잘 계시죠? 아 선생님. 네.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 지금도 존경하는 은사님. 아 그래요? 예. 지금도 선생님하고 지금 잘 가끔 연락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옆에 계셨던 분, 지난주에 계셨던 분이 첫사랑은 아니고요. 그분이 마지막 사랑이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아요? 예. 네, 갈게요. 예. 그래서 이 독일이 분단이 된 이유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켰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또 전쟁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나라를 분할을 했거든요. 전쟁의 책임을 물었죠. 거기에. 근데 이건 마치 비유하면은 한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명박을 내고 그다음에 박근혜를 낸 다음에 요번에 100석 정도로 줄어드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과 매우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마 다음에 또 이런 계속 안 좋은 행보를 그 정당이 보여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심판은 더 가혹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적절치 않았어. 예? 적절치 않았어요. 그런데요. 예. 여기서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이 왜 그러면은 소련은 독일 땅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세네라가 나머지 반 3분의 1씩을 가졌을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독일하고 소련이 굉장히 많이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소련이 독일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을 인정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베를린으로 돌격을 하는데 미국이랑 소련이 경쟁을 했어요. 누가 먼저 베를린을 점령해서 깃발을 꽂냐. 여기에서 소련 육군이 이겼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일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치와 파시스트들이 다시는 준동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분할 점령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서슬퍼런 군국주의와 수많은 전쟁 그리고 그 전쟁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일으킨 나라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나라는 분할이 안 된 거죠. 이게 참 이상하다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됐는데 일본은 왜 분할이 안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얼른 하세요. 예. 여기에서 한 가지가 결국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소련과 미국이라는 큰 두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범 국가들이 무너진 이후에
너랑 나랑 싸울 것 같으니까 우리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보자. 예. 그리고 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보되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것을 가져가고 싶어 라는 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38선 분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 대신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기에서 상대적인 수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했던 원인이 이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렇죠.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그리고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면서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 상황을 보면은 솔직히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이 거의 일본이 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지는 분위기에서 일본이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에다가 자, 너희들도 전쟁에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육군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소련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을 차지하려고 조선의 육군으로 밀고 들어와서 일본을 무너뜨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소련에게 힘은 빌리되 우리가 미리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을 항복시키겠다는 계획이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죠? 지금 조는 분위기예요. 2505님 꼬리 사냥이라고 얘기했는데 꼬리 사냥이 뭐죠? 꼬리 사냥이요? 네. 예, 꼬리 사냥이라는 말이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원폭이 투하된 다음에 미국 입장에선 일본이 항복을 할 줄 안 거예요. 바로 항복할 거다. 항복했잖아요. 아니죠. 첫 번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도 일본은 결사항전을 주장한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 거의 내부적으로는 뭐 그냥 이제 좀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예. 근데 항복을 안 하고 질질 끄니까 소련이 참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 연해주 쪽에서부터 북한 쪽으로 점점 압박을 가해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미국은 또 나가사키에 원폭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나름대로 모종의 합의가 일어난 다음에 항복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역사의 만약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역사의 만약이란 말이 여기서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 언제 항복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일본의 항복이 늦었다면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에 육군을 밀고 들어와서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점까지 갔다면은 완전히 소련의 영향권 아래 한반도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박사님 생각으로는 소련이 조금 일찍 개입하거나 일본의 항복이 조금 늦었다면 소련이 한반도를 다 장악하고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은 분단될 가능성이 높았고 한국은 그냥 공산치하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큰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만약에 일본이 일찍 항복을 했다면은 한반도에 소련 군대가 넘어오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하면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당연히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겠죠. 아예 전체가. 예, 그렇다면은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 영향권 이제 우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이 미묘한 시점 사이에서 또 한 가지가 항복 시점이 조금 애매하다는 것 때문에 38도선을 소련이 제안을 했고요. 미국이 그걸 넙죽 받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련의 입장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걸 받아?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중요한 역할은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현대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5526님 가정이지만 이리 들어도 저리 들어도 슬프네요. 가정이에요.
역사에 가정이 없는데 힘이 없으면 지리적으로도 흔들리고 민초들의 삶도 흔들리고 속상합니다. 예, 어제가 이준 열사가 돌아가신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돼 가지고 세계만국 평화회의에서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민초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수탈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이휘종 이상설 님과 함께 예. 이제 주장을 하러 갔다가 당시에 그 열심히 뭐 단식하면서 열심히 싸우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그 울분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참 재밌는 게 지금 뭐 일본 미국 얘기 나온 게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의 미국과 맺은 조약 때문에 미국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쟁 나면 우리를 꼭 도와주고 누군가 침략하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죠. 예, 그리고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맞을 겁니다. 네. 그 루즈벨트 대통령과 일본 사이에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만 몰랐어. 힘없는 나라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다 뺏긴 상태에서 외교 무대에 나가가지고 그 엘리트 3명이 가서 피 맺힌 절규를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예, 참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휩싸여가지고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나오겠어요. 당군 할아버지가 기획부동산한테 아무래도 뒤통수 맞은 것 같다고. 이런데 땅을 잡아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참 힘없는 서름을 많이 겪은 나라라는 게 여기서 또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미 협상, 미국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예. 선물 드릴게요. 아옹개비님, 광복이 왜 분단이 되었는지 지금 궁금해하는 우리 둘째하고 듣고 있는데 이해는 하려는지 이해 안 해도 됩니다.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저에게 또 질문 쏟아지겠네요. 훌륭한 예. 집안이네요. 예, 네. 정말 선물 드리세요. 예, 훌륭한 자제분 두셨다고 저는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배트영민님, 일본은 진짜 도움이 안 돼. 진짜 예.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아까 하려고 딩동댕. 네. 예,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잠깐 하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메가더하고 협의를 합니다. 항복을 할 때 어떻게 항복을 할 것인가. YDP님 문자 왔어요. 오늘 주제가 이번 한국사 기말고사 범위랑 겹쳐요. 아까 고등학교 학생. 근데 이거 들으면 도움이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는 좋은데 예. 잘 모르겠네. 예, 교과서 중심으로 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외워야 돼요. 예. 교과서 중심으로 외우는 게 근데 저는 시험에는 도움이 될 지금 텐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어가시죠. 일본이 무슨 조건을 내걸었냐면 우리는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흔히 오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라디오 방송으로 8월 15일에 이제 일본의 왕의 목소리로 직접 얘기를 했던 그 오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오금 방송이라고 하나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메가더 사이에서.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일본의 왕가를 보호해 줄 것. 두 번째 우리가 아니라 조선을 분할 통치할 것. 이게 뭐냐 하면은 일본에서 굉장히 딜을 잘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소련이 일본 땅에 들어오고 니들이 나오게 되면은 태평양 최전선에서 지금 소련의 세력이 들어오게 된다. 그보다는 일본은 보호해주고 조선 땅을 둘로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게 니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게 또 그럴싸한 게 만약에 일본까지 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간다. 그럼 전장이 어디가 되냐면은 태평양이 됩니다. 예. 말은 되는데 일본한테 우리가 또 일본의 농간에 또 당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고 조선을 분단시켜야 된다. 조선을 신탁 통치해서 분할 통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때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화민국이었잖아요. 장개석. 뭐 별일이 있겠어라고 되게 미국이 쉽게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 여담이지만 그 이후에 미국이 일본과 이제 뒤로 속닥속닥 해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한국이 피해를 입은 것들이 이전부터 너무나 많았고 지금까지도 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이번에도 있습니다. 예. 북미 회담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에 가장 찬물을 끼얹은 거는 아베 정부였어요.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볼턴한테 예. 계속 얘기했다고 볼턴이 다 폭로했잖아요. 솔직히 일본의 로비스트들이 미국에서 활동해가지고 북미 협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압력을 넣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 속속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은 진짜 우리가 이웃인데 욕하기도 싫고 뭐 하기 상대하기도 싫은데 잘 지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해온 짓을 보면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허리띠 졸라맨 개미님, 우리 힘으로 독립을 했으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좀 안타까움이.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좀 시기를 놓친 것뿐이지 저는 우리 힘으로 독립한 광복을 맞이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주와 연해주에서 그렇게 독립운동했던 독립지사들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반도 진입작전도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 다들 아실 거고 그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주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독립운동, 독립을 향한 들불 같은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또 미국이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랬어요. 조선 땅은 주인 없는 땅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 주인 없는 땅이라는 게 조선 그 제국주의가 한참 식민지를 개척할 때 저 땅은 주인 없는 땅이니까 내가 먹을 거야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뭐 문명도 모르고 미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없는 땅에 들어와서 저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1등 시민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도 있거든요. 굉장히 미국이 당시에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먼데 있는 작은 나라를 존중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예. 전혀 존중하지 않았죠. 근데 그게 또 그때 국제 정세였어요. 그때 국제 정세였고 왜 들쥐 같은 한국은 들쥐 같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정착하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굉장히 한국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잖아요. 약소국가. 약소국가의 서름이죠. 2917번님이 메가도가 점령군으로 들어왔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맞나요라고 물어보신 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38도선이 갈라지면서 이제 한국의 불행한 현대사가 계속 분단과 전쟁, 고통, 이산의 아픔 그리고 수많은 위협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이러한 상황이 좀 빨리 풀렸으면 하는 바람도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의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박사님 오늘 이 얘기 왜 했는지 난 모르겠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진짜 아까 시험 얘기했지만 이게 뭡니까? 딸딸딸 왜요? 지금 오늘 솔직히 포츠당 카이로 선언 이런 얘기 막 나와야 되는데 궁금한 거 있어. 제꼈잖아요. 궁금한 거 있어요. 예. 백선엽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쟁 영웅이 많아요. 예. 6.25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전쟁 영웅이 많은데 왜 예. 미래통합당에서는 왜 이 땅의 보수는 백선엽만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분 친일 경력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전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학비리 그리고 축제 재산 축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 그리고 아들과 그 가족 간의 그 재산 분쟁 이런 많은 그 오명 속에서도 왜 그렇게 전쟁 영웅 하면 백선엽이어야 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근데 정치라는 것도 정당이라는 것도 인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백선엽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전쟁 영웅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 만약에 백선엽이 이런 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뭘로 몰기가 좋습니까? 너 종북이지. 프레임 씌우기 딱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아무튼 전쟁 영웅이 6.25 때 수많은 이 땅을 지킨 영웅 같은 삶을 살다 간 분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백선엽 장군한테만 이렇게 천착해야 되는 건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망한 백선엽 씨의 손에는 수많은 영혼들의 피가 묻어 있다고. 그 중에는 독립군의 피도 묻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씻고 가야지 진정한 대한민국의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좀 뭐 그 의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끝나야 돼요. 한마디만 하세요. 일본군에 부역했던 당시 대한민국의 초창기 군인들은 많았는데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래도 조선 토벌을 참가해야 되는 군대에는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닌 밤중에 현대사 이동영 박사였습니다. 이동영이 아니고 동영이는 제 친구요. 네. 친구고요. 동영아 잘 있지? 예. 이종우 이종우 박사였습니다. 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